네, 비전공 개발자 대기업 가기 장고입니다. 오늘은 코딩 테스트 DP 유형 시작해 볼게요. 네, DP란 뭐냐? DP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약자로 이제 DP라고 불러요. DP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전의 값을 재활용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뭐 이전의 값들을 합한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뭐 쉽게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쭉쭉쭉 있을 때 1은 이전 값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와서 1이고요 2는 이제 1이랑 2랑 이렇게 더해서 3이 되겠고요 3은 1, 2, 3 더해서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겠죠. 자, 이걸 코드로 어떻게 볼까요? 네, 코드를 푼다면 아마도 포문을 써가지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돌면서 각각의 인덱스에서 이전의 값을 포문을 한번 더 넣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3에서는 1, 2, 3 포문을 더해서 다 더해주고 4에서는 1, 2, 3, 4 포문으로 각각 더해주면서 계산을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죠? 각 포문으로 전체 지금 n개를 돌죠. 그러면 5에 n 곱하기, 자,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이전 거를 돌죠. 각각의 위치에서 여기서도 이전 거를 돌고요. 이게 최대 n개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인 n을 넣어서 5의 n제곱이 돼요. 자, 근데 이걸 DP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요. 자, 우선은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을 때 DP는 이전 값을 재활용한다고 했죠. 자, 1일 때는 그런 1, 2 나와요. 바로 2일 때는 여기랑 여기랑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값은 이미 이거랑 이걸 더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 때 이 앞에 거를 다 일일이 더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를 여기 더해버리는 거죠. 그럼 6이 되죠. 이거는 1, 2, 3을 더한 거죠. 이런 식으로 4는 여기랑 이렇게 더해서 더하고 5는 여기랑 이렇게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전의 값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간 복잡도가 5의 n이 되거든요. 이렇게 n으로 포르프를 한번 돌면서 각각에서는 이전의 값만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것만 구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것만 구하면 되고, 그러니까 포르프를 한번 더 돌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가 5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5의 n제곱이었는데 5의 n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전의 값을 활용해서. 자, 이 알고리즘이 DP라는 이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백준 11726의 타일링이라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면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자,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1,1by2, 2by1 타일로 채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지금 두 칸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n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크기로 채우냐, 이 크기로 채우냐, 이렇게 해서 최대 몇 개로 채울 수 있냐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채울 수 있냐는 문제예요. 자, DP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점화식이에요. 자, DP는 지금 이전 값을 활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전 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구하는 점화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A의 n은 뭐 n번째 값은 n-1 더하기 n-2를 이전 거랑 그 이전 거를 더한다, 뭐 이런 이런 것처럼요. 자, 그럼 이런 점화식을 구하는 게 DP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점화식이 없으면 DP 문제는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꼭 점화식을 세우고 코드를 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점화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점화식을 어떻게 잡아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보고서 감이 오세요? 감이 잘 안 와요. DP가 그래서 어려워요. 자, DP는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 처음부터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그 규칙이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n의 1부터 3까지만 넣어볼게요. 세 번째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가 1이 되겠죠. 자,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때는 2가 돼요. 자,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끝에 걸 여기를 이걸로 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놓는다면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안 놓는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두 개를 가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일 때는 3개가 돼요. 자,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 끝에가 하나일 때는 지금 이 2칸이 남게 되죠. 그럼 2칸의 경우의 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가 이게 들어가요. 그 2칸을 막을 때는 여기 한 칸의 경우만 보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n번째 값은 그 이전 값이랑 그 이전 값을 더한 값이 돼요. 점화식을 세워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이걸 보고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직접 그려보면서 이제 그 규칙을 찾는 게 이 DP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짜면서 해볼게요. 우선 아이디어 먼저 볼게요. 자, 아이디어를 하려면은 우선 처음에 그 점화식을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 점화식을 구하려면은 그 1부터 이제 몇 개까지 그 규칙이 생각날 때까지 한번 해보기. 그래서 자, 첫 번째는 1이었고 두 번째는 2개였고 세 번째는 1 플러스 2니까 이전 값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전 값과 이전 값을 더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어요. 자, 그럼 이걸 코드로 어떻게 구현할까요? n번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포문으로 3부터, 왜냐면은 2번까지는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n이 2일 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잖아요. a 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부터 n까지 돌면서 n번째 값을 구해주는 거죠. n부터 n까지를 돌면서 그 이전 값과 이전 값을 더해서 저장하는 거죠. 이때 17로 나눈 나머지 값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나머지를 출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시간 복잡도예요. 시간 복잡도는 이거 같은 경우는 포문을 한 번 돌죠. 그리고 이전 값을 바로 더해주기만 하잖아요. 이전 값과 이전 값. 그렇기 때문에 5의 n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자료 구조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그 방법의 수를 이제 저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전 값을.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값을 저장을 해야 되고요. 이 값은 최대 뭐까지 되냐면 16까지 돼요. 왜냐면은 17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라고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 값이 16이니까 이제 인트가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이제 자바나 C 언어를 쓰는 그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 언어를 쓰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파이썬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서 하면은 우선 주석으로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죠? 아이디어, 그리고 시간 복잡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구조로 정의하라고 했죠? 자, 아이디어는 포문으로 우선 점화식은 a의 n은 a의 n-1 더하기 a의 n-2다. 그러면 n번째 값을 구하기 위해서 포문으로 3부터 n까지의 값을 더 구해준죠. 그리고 이때 이전 값과 이전 값을 더해서 17로 나눠 저장.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시간 복잡도는 아까 5의 n이었고요. 그리고 자료 구조는 각각 DPU 값 저장하는 경우의 수 배열이 있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인트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최대값은 왜 인트냐면은 최대값이 17이기 때보다 작으니까 인트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항상 그 입출력을 빠르게 하는 그 메소드를 가져오는 걸 습관화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인풋 sys, 그리고 인풋은 sys의 stdn 리드라인으로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부터 가져야 할까요? 자, 첫 번째 n밖에 안 주어지죠? 그럼 n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인트의 인풋으로 가져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리절트 값을 먼저 저장을 할게요. 그 경우의 수를. 그래서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쓰니까 0으로 놓고, 그리고 한 칸일 때는 경우의 수가 1이었죠. 두 칸일 때는 2였죠. 이렇게 초기 값을 먼저 선택해 놓고요. 포문으로 레인지 3부터 n까지 가야 되는데 n 플러스 1까지 해야 n까지 가죠. 그리고 리절트에 값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 어떤 값을 추가해 줘야 돼요? 이전 값과 이전 값을 더한 걸 추가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리절트의 i-1과 리절트의 i-2를 여기 리절트에 추가해 줘야 돼요. 근데 추가해 줄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값을 17로 나눈 나머지 값을 더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17을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리절트의 n번째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2를 넣었을 때는 2가 나오고 9를 넣었을 때는 55가 나와야 되죠. 자, 1을 넣었을 때는 2가 나오고요. 9를 넣었을 때는 55가 나오는지 볼게요. 55가 나오네요. 잘 냈네요. 그럼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채점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어때요? DP는 그래도 좀 코드가 짧아요. DP는 중요한 거는 점화식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DP의 팁을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DP는 점화식을 세우고 코드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점화식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는 하나씩 그려보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점화식을 그리고요. 점화식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짜는 거죠. 자, 쉽죠? 점화식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고 코드를 짜면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낭비하게 돼서 좀 더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DP 문제다 싶을 때는 하나씩 그려가면서 규칙을 찾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어때요? DP는 코드는 되게 짧아요. 다만 그 점화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